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ESS죠. 오늘 ESS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공의 8단계. 자,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성공적인 사업 설명을 해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이제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사업 설명을 하는데 방법이 참 있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저도 사업 시작을 할 때는 그냥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PPT를 보고서 열심히 이제 읽기 시작을 했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읽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거기다 이제 가미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강의 PPT 내용보다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이밍마다 좀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할 때 저희가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상이 누군지를 분석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그 분석을 많이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초 사업 설명이든 아니면 심화 과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처음에 이 제품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깊은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는 안 되겠죠. 저희는 이제 커피를 주로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저희는 살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살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트에서 파는 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살론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마트에서도 살론만 따로 갈아가지고 포장해서 파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기들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너무 당연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저희 거는 뭐 기술이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안에 있는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들하고 소비자들하고는요, 굳이 자기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어서 당신이 이거를 섭취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당신한테 있을 것이다. 그런 메리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그분이 판단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분이 맞다 안 맞다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깊은,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업 설명뿐만 아니고 강의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설명해서 상대방이 다 알아들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업을 하지 않겠죠. 뭐 공부에 아니면 지식의 천재 정도 되는데 굳이 뭐 이쪽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전제 조건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상대방은 정확하게 인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번, 3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아마 조금은 사업 설명할 때 조금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업 설명에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위성이라고 하죠. 당위성. 내가 고객이 그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 내 맞은편에 앉아서 내 얘기를 들어야 될 당위성을 먼저 그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당위성이라 하면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내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당신한테 어떠한 메리트를 주고 당신한테 어떤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설명하는 것을 정확히 듣고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당신한테는 엄청나게 큰 혜택과 도움이 갈 것입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듣지는 않겠죠. 상대방들은, 반드시 고객들은 내가 그걸 들어야 될 이유가 명확하고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그때부터 설명하는 사람들의 말을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설명을 들어야 될 당위성을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끔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결정은 그 사람 상대방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업자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사람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정권한은 절대 사업자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만 명심한다면 아마 조금 더 성공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뭐죠? 후속, 지원. 관리라고 하죠, 관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제품에 대한 의사결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아니면 사업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연결선상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연결선상을 어떻게 유지를 시킬 수 있냐 그 부분이 바로 후속관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유지의 관계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후속 지원. 자, 저희가 제품을 전달했을 때 어쨌든 선택은 소비자가 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알아서 드십시오. 우리가 뭐 라면을 사다 먹듯이 라면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이 라면을 어떻게 먹어라, 어떻게 먹었는지, 먹었는데 맛이 좋았는지, 그거 먹고 혹시 뭐 몸에 안 좋은 게 있었는지 그런 걸 굳이 알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고객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한테, 고객들한테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제품을 커피를 마셨더니 저희 커피가 일반 커피처럼 그냥 시중에 있는 커피처럼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마시기 싫으면 안 마시는 그 정도의 커피. 그래서 먹어도 마셔도 내 몸에 큰 변화가 없는 커피를 한다 그러면 굳이 이걸 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 엔젝타 커피는 분명히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일정량의 양을 일정 기간 동안 마셨을 때 내 몸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 몸에 변화가 나타난 거를 느꼈을 때입니다. 그때 고객이 되고 그게 매니아가 되는 거고 매니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거기에 중독이 되게끔 되어 있죠. 그렇다고 중독이라고 해서 저희께 뭐 나쁜 의미의 중독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의미의 중독이겠죠. 왜? 내 몸이 좋아지는 걸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당위성이 스스로한테 생긴 거기 때문에. 예. 제품을 먹었을 때 그분한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가장 많은 이런 말로 표현을 많이 하죠. 뭐 명현현상이다, 호전 반응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예, 커피도 명현 반응이 있고 호전 반응이 있습니다. 뭐 똑같은 용어를 뭐 따로 쓸 필요는 없겠지만 자, 호전 반응이 나타난다, 명현 반응이 나타난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그게 어떤 반응이고 어떤 현상인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객들은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당황하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당황했을 때 그 옆에 누군가 나를 서포트해주는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감이나 신뢰감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 음용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분이 드시면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어라 라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게 곧 다음 제품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제품 연결된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아진다면 그 다음에 제3회, 제4회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의 본질, 바로 이렇게 소개와 소개를 통해서 뭔가 내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이 늘어나게끔 만드는 거. 그게 아마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 그리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강의 주제가 사업 진행 상담입니다. 사업 진행을 상담하라. 사업 진행을 상담을 해. 뭘 상담해 주죠? 상담해 줄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사업은 저희는 아카데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육으로 시키고 관리하는 데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특성상 스폰서와 파트너가 있고 스폰서는 파트너들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트너들은 스폰서한테
뭔가 질문할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책임이나 의무감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파트너한테 알려주는 거. 사실 이게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가 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저랑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한테 100% 다 오픈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경쟁력이고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제가 인사고과를 받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인 업무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그래야지 내가 편하니까 그 정도는 알려줬을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노하우, 저만의 거래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유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파트너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본인만 손해가 되더라고요. 파트너들이 일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는 파트너 자신이겠죠.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바로 스폰서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제가 인생 공부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아낌없이 퍼져라. 뭐든지 다 퍼져라.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십시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업 진행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특히나 비즈니스에는 어떤 사업이나 다 똑같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일을 해봤더니 순서가 있고 기승전결이라는 순서가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당신도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 정도는 제시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가이드를 준 상태에서 거기서 살을 붙이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알려줄게. 나는 아낌없이 주는 거야. 그래서 다 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일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제 아기다툼이 일어나죠. 나는 다 알려줬잖아. 근데 너는 왜 그걸 그대로 못해? 알려준 게 아니고요. 그냥 내용만 준 거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알려준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말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전달해 주는 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사업자는 신규가 들어왔을 때 그 신규는 유치원생이나 마찬가지다. 자, 유치원생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가 씻고 옷 갈아입고 가방 챙기고 학원 버스 타가지고 네가 학원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과연 유치원을 등원을 하고 하원을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그 아이가 혼자서 등원을 하고 하원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움직여주고 같이 준비를 해주는 그 정도의 자세, 그게 아마 스폰서와 파트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트너들한테 전달해 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 본인이 해야 될 역할 정도만, 그래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반드시 제품 전달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제품 전달을 스폰서가 대신할 수는 없죠. 그럼 그건 스폰서 파트너지 본인의 고객의 파트너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파트너한테 신규 고객한테 제품 전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에 대한 후속 관리까지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드셨을 때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지 나쁜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 평가를 누가 하고 해야 되느냐? 그거를 나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내 스폰서한테 검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거기 신규 파트너들은 고객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그 제품을 그분이 드셨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그 반응이 나타난 거를 제대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다른 반응이 나타난 건지, 이런 부분에서 스폰서와 상담하는 것까지가 신규 파트너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스폰서들도 반드시 그까지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주는 과정. 이게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 진행을 상담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더 깊은 내용도 사실 많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다 보면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유불급. 예,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다 보면 동맥경화 걸리죠. 힘들어집니다. 일단은 사업은 초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적응을 해가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단계별로 성장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직급만 빨리 가면 되지. 물론 그것도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직급을 빨리 간다고 해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을 할 것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니까 직급을 조금 늦게 가더라도 수입이 지금 당장은 많지 않더라도 탄탄한 내 옆에 좌우의 파트너들과 또 탄탄한 내 조직이 있을 때 그 인력 인프라가, 인맥 인프라가 딱 구축됐을 때 성장 속도는 나중에 성장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사업은 1, 2년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파트너들이 롱런을 할 수도 있고 빨리 그만두고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상담은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단계별로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내가 아이를 하나 키운다는 생각으로 신규를 한 명 키운다는 생각으로 단계별로 조금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 간다 그러면 아마 반드시 여러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유능하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강의할 마지막 강의 주제입니다. 성공을 위한 패턴을 가르쳐라. 성공을 위한 패턴을 가르쳐라. 뭘까요? 성공을 위한 패턴을 가르쳐라. 성공하는데 패턴이 있던가요? 아마 어떤 패턴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아마 매뉴얼화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대로만 움직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업의 특성상 정확한 패턴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고객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로봇이거나 아니면 식물이거나 이런 거라면 나무를 기를 때는 나무를 기르는 패턴이 있습니다. 나무는 몇 센치의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를 하고 이런 패턴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컴퓨터를 킬 때는 파워를 켜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패턴이 있는 것처럼 그런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아마 너무너무 쉽겠죠. 그런데 성공이라는 패턴 안에는 전제 조건이 뭐가 붙느냐 하면 이 업은 사람이라는 매개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라는 매개체가 10인 10색, 100인 100색이라는 거죠. 다 다르다라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의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패턴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이드, 테두리는 있습니다. 그 기본 테두리, 그 테두리 안에서만 그 사람이 움직이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그게 인프라죠. 그게 결국은. 그 인프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최지원 대표님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복제를 하려고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여성화가 돼가고 있고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여성화가 돼가니까 저희 최지원 대표님이 남성화가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제가 그냥 말을 잘 듣는 그냥 아녀자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공의 패턴은 첫 번째 존재 조건이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라.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성공을 위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까? 아마 나와 똑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복제를 하지 않는, 복제양 둘리처럼 복제를, 그 DNA를 빼가지고 복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스타일로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참 무의식 쪽에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무의식적인 일을. 어떤 얘기냐면 제가 원래는 전직이 기획을 했던 그 이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뭐든지 시작을 할 때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플랜을 먼저. 뭐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 달 후에 여행을 갑니다. 가족 여행을 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가는 그 전날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날 아침에 그냥 옷 사고 가방에다가 옷 사고 못 사고 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훅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아침 한 달 전부터 타임 스케줄을 쫙 짜는 거예요. 첫째 날은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준비물은 뭘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고 아마 이렇게 플랜을 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쫙 다 준비를 짜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였었습니다. 저는 그런 플랜을 너무너무나 본능적으로 많이 짰던 스타일인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눈 뜨면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스퀘어 가고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지방 세미나 내려가고 그냥 내려가면서 내가 어떻게 내려가지 어느 휴게소에 서야지 쉬어가지고 점심 뭐 먹고 가야지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생각했던 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패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 파트너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오늘 그 호스트를 봐주시는 우리 이용희 사장님. 처음에는 저한테 그런 걸 막 따지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며칠 날 어디 가시고 몇 시에 어디 가시고 자꾸 묻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그 친구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다 알아서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저는 파트너들이 부르면 가요. 제 스케줄은 아직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자,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기의 스폰서가 계획대로 움직이십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이십니까? 스폰서는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나는 본능이 맞는 것 같으니까 나는 본능적으로 움직일래요. 예. 그러면 그 스폰서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죠. 자기 혼자 나름대로 하면 되지. 제 파트너는 언제부턴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처럼 플래너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자, 그것만 가지고도 아마 복제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다 안 맞다 이거에는 정석이 없습니다. 정석은 없습니다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내가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스스로 내 파트너들을 누구의 도움 없이도 성장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그 순간까지는 지금 현재의 본인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스폰서와 최대한 조인이 돼서 그분이 움직이는 방향에 맞추어서 같이 방향을 보조를 맞춰주는 게 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의 8단계, 8가지 단계를 다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 이 8가지를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뭐냐면 스폰서와 한 방향, 한 목소리로 같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 이게 진정한 네트워크에서의 성공의 노하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